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좀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제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학처장으로 있는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특강의 대부분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과 관련된 특강에 대한 내용은 많으나 진학에 대한 특강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연 주제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공부한다는 주경 야독이 생각납니다. 바쁘고 어려운 중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말하는데요.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강연 주제인 것 같은 느낌이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모신 강사분을 처음 뵌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예비 창업자 선발 장소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같이 만났는데요. 만일 저나 강사 선생님이 지금의 학력이나 자리에 없었다면 이런 강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취업중심대학임을 잘 알고 있으나 현재 27개의 학과 중 15개의 학과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업만 생각하는 사람, 둘째는 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 셋째는 취업과 더불어 진학, 그리고 창업까지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사님은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으로서 현재 주식회사 아톰로봇 대표이며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 전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강남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로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기 인덕대학교에는 지난 학기 3월달부터 겸임 교수로 해서 기계설계과의 기술 경영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덕대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다 하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덕대학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표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입학처장님이신 김태정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뒷조사를 전부 다 하시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테크노 경영이라고 강의를 13주차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탁받은 게 2달 전이었습니다. 8월달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9월달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 10월달, 11월달에 초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태정, 우리 입학처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어떤 분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비전이 될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전문가로서 프로페서 앞서간다는 그런 뜻의 교수님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왜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고민. 취업. 그 다음에 취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항상 강의 평가를 받으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뭐냐면 고민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사. 이게 여기 기계 설계과 학생들은 아마 저한테 다 이거 제출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이제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첫 번째가 취업, 두 번째가, 공부를 할까 말까,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관계,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한다면은, 편입을 할 건가, 아니면은, 심화과정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할 건가,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아마 제일 꼴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제일 꼴찌고, 제가 특허를 3년 동안에 1,050개를 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가짜가짜. 근데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몇 장 정도 되냐면 A4 용지로 7,000장 정도 돼요. 7,000장. 그런데 그 추론서를 보면 추론서가 6장이 이렇게 하나의 그 추론서입니다. 그러면 7,000 나누기 6 하면 한 1,050개 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냈던 이유가 95년부터 98년까지 그때 제가 뭘 했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은 그냥 그 일만 했는데 저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공부를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안에 특허를 1,050개를 내게 되고 이걸로 공부를 또 하게 돼요. 특허 출연료 받아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것도 생긴다. 그런 걸 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로봇을 250건 개발한 거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로봇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로봇 같지 않아요? 카이스트의 큐보 로봇,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 있죠? 이렇게 로봇인데 이 로봇을 제가 이제 개발을 좀 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동안에 혹시 이거 수중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400원 물고기, 이투스라고 하는데 그 하드웨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사서 고생했다.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직장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어떻게든 평생 공부한 것 같아요. 어디 계속 학교에 여러분들 고민이 이걸 겁니다. 오늘 아까 물어봤지만은 결국은 취업을 할 거냐, 학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대기업을 갈 거냐, 중소기업을 갈 거냐,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편입을 하는 게 좋으냐, 심화 과정을 하는 게 낫느냐.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갔죠? 전부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저기 졸던 친구도 갑자기 눈을 떴어요. 보니까. 자, 학위를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다면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심화 과정을 할 거냐.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통계 분석을 낸 겁니다. 최근 통계 분석인데, 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게 아니고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전문가예요. 한 20년 후에 전문가가 됐어. 명장, 이런 사람들 있죠. 명장, 이런 사람들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하고 임금 격차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자, 평균 볼까요? 93년도에는 여기 보면 고졸 전문가가 여기 보면 요렇게 두꺼운 검은색 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졸 전문가가 보니까 점선입니다. 여기 점점점점점인데, 자, 요 사이의 평균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를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느냐 그걸 봤더니 어때요? 국가에서는 학력의 차이 없이 임금을 똑같이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으로 보면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40%. 석박사를 했을 때는 임금이 167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전문 학사만 딱 받고 만약에 했을 때는 임금이 OECD보다 낮아요. 115. 이런 현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40% 차이 난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인생 태어났는데 공부는 해봐야 되죠. 그쵸? 그게 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잘 나왔다가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대학교는 몇 명밖에 안 나가는 그런 진학을 안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는 짱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지금 2013년도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볼까요? 2013년도에는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25세 요 정도인데 지금 주 연령이 보면 30대에서 60대예요. 여러분이 2010년에서 2060년으로 하면 50년 후에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예상 수명이 120세. 120. 그러면 7, 80대가 연애하고요. 제일 생생한 나이 7, 80대. 그때 막 사랑 싸움하고요. 그래.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그런 이제 70세에 막 애 낳는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주 연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40 그 사이까지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15년에서 20년을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박사학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문 학사에서 2년 하면은 학사학위가 나요. 그리고 석사 2년, 그리고 박사 4년, 8년 만에 박사학위 받으면요. 그리고 어때요? 직장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7, 8년 하면 40대. 그러면 그때 전문가로서 여기에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또 이상형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하면 교수님이 제일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이가 지금은 2010년도에는 예상 수명이 어떻습니까? 100세인데 40년 후에는 120세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60이나 70대 때는 1960년도에는 어때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은퇴 55세나 60세 하면 어때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행 빨리 다녀오고 손자 빨리 보고 결혼 빨리 시키고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60세가요. 신체 연령이 40세하고 같아요. 40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다. 그걸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남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제 친구들이 전부 그때 공부 열심히 해가 20대 때 성공해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됐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난 평생 공부하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이 친구들보다 20년이나 30년 더 살겠다. 그래서 나는 10년을 더 늦게 가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좀 늦게 하고 그 친구들은 빨리 할 때 저는 늦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남들이 9시 출근할 때 나는 9시 반에 출근하겠다. 그러면 러시아를 피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2, 3년, 5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강의를 나가십니다. 창업 쪽 강의를 나가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왜 갔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재수하니 삼수까지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가니까 어때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학위,
그다음 석사를 방송통신대로 해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 40에 돼가지고 제대를 한 거예요. 제대를 해가지고 20년이라는 기간을 근무를 하면 군대에서는 연금이 나옵니다. 1년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20년 이상 되면 2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왜 40이 되니까 쌩쌩하잖아요. 그때부터 박사학위를 공부해가지고 지금 45인데 어떻습니까? 대학교에 강의를 해요. 그런 방법도 있다. 100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25세가 아침 6시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50세가 낮 12시고 새벽 그리고 어때요? 아침 한 7시, 8시 되면 이제 출근 준비해야지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요. 그게 나이가 37.5세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30까지 보험회사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또 제 사업을 하다가 깨끗이 말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다니고, 그리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들도 37.5세 아침 9시까지는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5세부터 37.5세까지는 한 10몇 년을 만약에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겠다. 그래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50세가 낮 12시예요. 우리가 제일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언제죠? 점심 먹고. 이제 아침에는 워밍업 했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빨리 바짝하고 퇴근해야지. 그럴 생각합니다. 그게 75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황금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황금기는요, 50세부터 75세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남들은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은퇴를 보통 50세에 한 번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은퇴 연령 평균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45세.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세냐? 48.9세요. 50세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주위에서 보면 뭐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경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커피숍 하거나 그 외에는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페 이런 거 많잖아요. 카페 이런 카페들이 많아요. 그런 카페가 잘 되는 이유가 50세, 60세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 퇴직금 한 5, 6억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카페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요. 다 날려버려. 명함 하나만 했던 명함.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맨날 손 떨려가면서 마우스 잡고 워드 치고 설계하고 그래픽하고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살 겁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대학에 내가 편입을 해가 공부를 하면은 축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네트워크도 안 생기고 낮에 가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에 맞춘 대학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그냥 회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가서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화과정은 어떻습니까? 인덕대학교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저도 박사과정을 하는데 특수대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국책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호스대학교라고요. 호스대 벤처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여기는 어떠냐? 현업에서 한 20년, 30년 한 전문기관장 송종호 전 중소기업 총장님 이런 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금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열심히 낮에 공부하고요. 저녁에
집이 또 서초동이니까 그 바로 저녁에 와서 저녁 6시 반부터 11시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하고요.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거야.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직장에 다니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네트워크도 생기고 내 전문 영역이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반 대학원 다닌다. 만약에 연세대학교나 뭐 고려대학교 뭐 좀 이름 있는 데를 생각하고 가서 했다. 거기는 뭐 하는 데인 줄 아닙니까? 낮에 시험 봐야 돼요. 자격증 시험 보듯이 낮에 가서 쫓아가지고 시험 보고 발악되면은 또 안 돼. 이런 과정이 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을 취직을 하세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상관없어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저녁에 그 커리큘럼이 잘 돼 있으니까 저녁에 7시 10분부터 한 3시간씩 열심히 하면은 그 친구들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연하잖아요. 평생 친구 됩니다. 평생 친구가 되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그래서 학사 학위를 빨리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해가 석사를 좋은 데 갔어요. 왜? 예전에는 26살에 결혼 장가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대학교를 한번 삐끗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한번 미끄러지면 재수까지는 허용이 됐어. 그래서 재수역 대학 갔다 오면 그게 평생 자기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니? 그게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그게 평생 자기 뒤를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나이는 어때요? 40세까지는 공부를 하니까 누구나 석박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40세까지는 누구나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1인 자녀로 해가지고 한 4, 5년 되면은 대학교들이 어떻습니까? 모집 정원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무 교육이 된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의무 교육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래요. 너 어느 대학교 나왔니? 이거 안 물어볼 겁니다. 왜? 의무 교육인데. 여러분들이 20, 30년 후에 그래 돼요. 당연히 그냥 대학은 나오는 건데, 서울대 나오나 어디 나오나 똑같아. 전문 영역이 어디냐? 당신이 주얼리 디자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기계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경영을 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고. 뭐를 전제로? 석사, 박사를 전제로. 다 석박사예요, 그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학사학위 과정은요, 그냥 기본이라 생각하고 빨리 졸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취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전공을 한 3개 정도는 가져가시라. 그 전공을 3개를 가져간다는 거는 일단은 학사를 따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해가 편히 취업과 학업을 같이 하시면서 이 전공을 깊이 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석사 과정이 되든 박사 과정이 되든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대로 어떤 영역을 할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아주 적은 것만 합니다. 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모든 걸 다 시키니까 전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 능력은 더 생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대기업을 가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가면 대기업을 가는 대로 여기서 배울 게 있고, 그 다음 소기업, 중소기업 가면 거기서 배울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왜? 옛날에는 50세 때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한 번 다니면 끝이었어요. 왜? 거기 다니면 한 20, 30년 다니면 그 다음에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 어때요? 100세까지 살면은 중간에 중소기업을 다녀도 좋고 대기업을 다녀도 좋고 계속 직업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지금 취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대학교가 그게 결론이지만 지금은 여러분 나이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이 학사학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석사냐 박사냐 그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다니냐 중소기업을 다니냐 그게 결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분야 전문가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사자가 자기의 퍼스널 브랜드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길동인데 변호사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 사이에 모이면 그 친구 변호사니까 내가 일을 하나 줘야 되겠네. 뭐 분쟁이 있으면 그 친구가 먼저 생각나. 근데 요즘은 변호사님이 하도 영역이 많아가지고 어때요? 그 친구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면은 뭡니까? 뭐 특허 법률 전문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 30년 후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얼리 디자인 쪽이면 보석 중에서도 그림과 관련된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러면 명화 보석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뭐 갖다 붙여가지고 중간 영역을 하나 만들어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하고 이론이 겸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업만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했어. 그럼 공부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벌써 몇 년이 지난 공부를 한 거야. 그럼 그게 쓸모가 없어요. 반면에 취업을 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전문가로 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배로 인생을 사시라. 2배로 사는 게 사서 고생하는 거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사서 고생하는 것은 평생 내가 먹고 살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10년 후에 전세자금으로 만약에 지금 서울 시내 전세자금 24평 하면 2억 원 모아야 돼요. 그러면 매년 2천원 모아야 되죠. 여러분 연봉이 들어가면 많게는 4천에서 적게는 한 3천 될 겁니다. 2,500.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교통비만 하고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2, 3천을 모아요. 매년. 그러면 이제 한 10년 지나서 2억을 모았어.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집 하나 사고 끝. 전세 끼고 집 하나 사고 아니면 뭐 은행 대출 한 3억, 4억 끼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10년 후에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를 받았어. 그리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프로젝트 한 건 받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잘 아시지만 프로젝트 한 건에 저 같은 경우 받으면 한 3억씩 받아요.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겠습니까? 근데 프로젝트 하나만 받을까? 1년에? 제가 많이 받을 때는 5개 받아요. 15. 그게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남들이 볼 때 야, 너 대기업 가니까 연봉 한 3천, 4천대 야 좋구나. 술 사. 그래 술 살게. 이제 직장 생활 했으니까 이제 공부가 이제 나 공부하고 이제 공부로부터 해봐.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매주 놀러 다니고 이거야 인생에 있어가 뭐 별거 있어. 정말 나 이제 공부 인덕대학교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보람이 이거구나. 그래서 맨날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맨날 술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도 한 10번 다녀보세요. 동남아 여행부터 해가지고 유럽 여행 다 다녀보세요. 그 다음에 맨날 다니는 것도 지겨워. 그럼 인생에 대해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게 다라면, 인생이 이게 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전공 영역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 정말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봐요.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제가 저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뽑은 회사들은 다 잘 돼요.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의 열정과 패기를 보고 뽑는, 인성을 보고 뽑는 회사는 잘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그겁니다. 37.5세까지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그 LG25시, 패밀리마트 이런 데서 캐시어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캐시어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가서 캐시어 하겠다면 일단 시간당 5,000원 받고 하겠다면 하라고 할까요? 안 시켜줘요. 여러분 나이는 그런 것도 해보고 저는 대리 운전기사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해보냐면 컨설팅을 제가 하는데 그 회사에서 대리 기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했는데요. 그런 걸 막 해보면은 어때요? 전부 다 내게 돼요. 여기 기계설계과 하는 친구들도 제가 강의를 하지만 기계설계과가 이제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20년 후에 여러분이 뭐가 돼 있을 건가? 아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은 경영자가 돼 있거나 최고 책임자가 돼 있으면 그때는 아마 기계 설계를 하지 않고 남들을 시키는 입장에 있다면 어때요? 기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경영이라는 여기까지 영역은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기계 설계가 내가 만약 이게 적성이 안 맞다고 해요. 이걸 지금 포기하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경영만 했어. 그러면 어때요? 건물이 요만큼만 쳐져 있으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적성이 좀 안 맞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한번 파보는 거죠. 창업은 카페변에는 이런 커피숍을 만드는 창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일단은 나의 머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 숫자 앞에 어떤 친구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전문 영역에 어떤 포지셔닝으로 있느냐 그게 창업입니다. 쉽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37.5세까지는 다양하게 하시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융합이 경쟁력이다. 융합이 경쟁력이라는 게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한 3개나 4개는 해야지 거기서 혼자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A, B, C를 동시에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하고 이론을 같이 하십시오. 심화 과정을 통해서 편입하지 마시고 심화 과정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20년을 더 살아보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서고생하자. 어떤 사서고생하냐? 역경이 거꾸로 하면 역경 거꾸로 하면 뭐죠? 경력이죠. 예, 여기 이 친구가 있어요. A 친구가 있어요. A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잘나서 멋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친구에 그냥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A 친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니즈를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거를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너무 감사해. 그럼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겠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데 갔어. 그랬더니 다른 데서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럼 이 친구는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주위에 많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은 성공을 따라옵니다. 그게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 여기서 이 넓게 파는 거 관련이 있어요. 그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T자의 인간은 뭐냐면 세상을 넓게 파가지고 어때요? 넓게 파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전문 영역을 구축을 해가지고 세상에 도와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은 깊이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관심사가 많아가 융합형 인간이라는 거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T자의 인간이 삼성이 원하는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어디 갔으면 어떤 산 같아요? 에베레스트. 지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맞습니다. 천국에서 보는데, 자, 여기서 계절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이제, 요건 옆산에서 봤는데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봤어요. 그래도 지금 계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냐하면 5,000m 이상은 전부 눈으로 덮여 있고 거의 영하의 날씨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몇만 년 전에 그 눈들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팠어요. 좀 더 내려와서 보니까 계절이 보이죠. 겨울은 아니죠. 그죠? 아니, 여기 보니까 한 여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공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여기 와봤으니까 자신 있게 자 한번 산에서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면서 대충 세상을 보지 말고 한번 내려와서 보시라.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러면 판단력이 생겨서 세상 보는 눈이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요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월급 조금 받는데 만족하고 누군가 나를 보는 그 시야에 매몰이 되면 내가 그냥 대기업 다닌다고 만족하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패배의식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난 평생 공부한다. 근데 그 평생 공부하는데 어디가 제일 편하냐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모교가 제일 편하더라. 왜? 여기는요 서울의 전문 과정 중에서 가장 심한 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25개 학과 중에 23개 학과 중에 15개 학과가 심한 과정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2년을 더 투자해가지고 반드시 석사를 빨리 받고요. 20년 후에는 어떠냐 석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디딤돌로 해서 더 크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각 분야에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했는데 여기 중에 박사가 한 100명만 나왔다. 여러분들 각자 박사로서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럼 인덕대학교가 명문 사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분야에서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키맨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평가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천만이 얼마나 좁은 나라인지 아시죠? 3.3년만 지나면 전부 4만 8천이에요. 내가 박사로 전문가 영역에서 박사로서 여러분이 인덕대학교 출신으로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감 있게 딱 말하고 다니고 나 저 학사 심화가지고 인덕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로 커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명문 사학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가 그랬어요. 옛날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그때 분할 모집으로 해가지고 재수해가 똑 떨어져가지고 후기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영통이라는 데가 딸기밭 포도밭 그 중간에 학교가 있는데 건물 공과대학 딱 중간에 하나 있고 몇 개밖에 없어. 도서관도 없어. 거기에 제가 89년도에 입학해가지고 딱 다니는데 옆에 개구리가 개골하고 있어. 거기서 제가 돈 닦았다는 거아닙니까. 하숙집 그 앞에 논밭을 해가 딱 여기 서울이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가면 차들 다니잖아. 나는 그때 그 수원의 그 신갈 그 한쪽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갔다니까. 목욕탕 갈 때는 1시간 동안 버스 기다렸다가 타고 나오고 이래. 지금 거기가 어때요? 영통지구에가 엄청 발전돼 있죠. 근데 제가 불과 25년 전에는 완전 시골 동네였어요. 그래가 거기에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 돼가지고 하면 내가 경희대학교 출신이고 기계공학 출신이다 이러면은 어때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순위가요 그게 분할 그러니까 분교 개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기계공학과 하면 서열이 전국에서 한 30등, 25등 이랬는데 지금 몇 등인지 아세요? 10등 아니더래. 7등인가요? 기계공학과. 여러분들 한번 신문 보세요. 중앙일보나 대학 서열회가 제 말이 맞는가 본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일조한 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5년 후에 나도
열심히 해가 내가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조금은 대학세를 올리는데 아마 일조하지 않는가. 과에 그 세를 올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니까요. 여러분이 20년 후에는 이 대학이 명문 대학이 될 수 있어요. 그 폴리텍과 같이. 칼텍, 미국에 칼텍가 있죠. 근데 보면 전부 완전히 그런 대학이잖아요. 다 전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며 지금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것이 여기다는 거. 제가 한 1년을 여기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성공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잖아. 노력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거는 나한테는 미션이에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걸 하는 거는 난 I should야. Their want는 I should야. I want는 뭐죠? My dream이에요. My vision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 사이를 찾아내는들이 지금 공부할 때 보면 사회 개인 여러분들이 개인 내가 행복해지는 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결혼, 취업, 학벌, 학위, 학벌이라 했는데 그런 어느 좋은 대학 가느냐 이거는요 나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는 더 그렇고 좀 오해하는 걸 제가 바꿔드리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경력, 업적, 그 다음에 명예, 기부 이런 게 앞으로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의 차별함 아까 그 세 가지 영역에서의 그런 전문 영역 자격증이 있죠. 기사 자격증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딱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증.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아실 겁니다. 너무 자격증이 나의 가치를 높일 거라고 환상에서 버리자. 나의 인성과 어떤 애티튜드, 그리고 생각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거지, 내가 자격증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학점. 학점이 높으면 인생 편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항공우주, 연구소인가? 카이. 항공우주항공연구소, 거기 카이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거기, 연구소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는 한 살 많아요.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은 대학교 때 데모밖에 안 했어. 데모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때 취직이 잘 됐던 데인데 우리는 취직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은 대학원 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 지금 한국 카이의 연구소장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은 또 데모 똑같이 했어. 근데 그 사람 어디가 있냐? 자동차 연구소, 현대자동차 거기 또 연구소장이 돼 있어요. 박사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쇠옹지마입니다. 이거 결국은 학점이 좋아가지고 이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학점 제일 좋은 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대기업의 LG U+의 영어팀장이 돼가 저보고 핸드폰 바꿔달라고 아재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습죠? 그 친구는 4.5 만점에 4.3 받았어. 그런데 영업부장 돼가지고 저한테 하나 핸드폰 좀 바꾸지 않을래? 이래요. 그렇답니다. 거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오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100세 시대는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하는 거다. 네.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몸으로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머리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옛날이 지금보다 음식이 더 웰빙이었잖아요. 지금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데 옛날에 어때요? 된장, 고추장, 야채, 밥 그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웰빙인데 그때는 60에서 70이었어요. 생존 연령이. 근데 지금 100세가 된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 머리를 안 쓰면 살 수가 없어. 내가 스마트폰을 알아야지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자꾸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뇌 하수체가 발달해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머리로 공부하는 거 매일 하면은 오히려 더 머리를 쓰면은 더 건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학업과 취업은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제일 스포트를 받으면서 공부를 편하게 하면서 평생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여기더라 이거죠. 인덕대학교가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좋은 시설에 이렇게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보잖아요. 제가 어제는 광주에 가 서영대학교라고 거기도 전문대인데 거기서 가르치고 왔고 서영대 옛날에 그 광주의 그 서강 정보 전문대학교인가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 서영대 거기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 제가 대학을 한 10군데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프라가 제일 좋아. 그건 여러분들보다 내가 확신해요. 내가 다녀보니까 너무 좋고요. 교수님들도 너무 열정적이시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불렀죠. 다른 데 불러주지 않는데. 그리고 오신대. 자, 그리고 37.5세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좋은 요리를 가져야만 요리가 잘 됩니다. 근데 요리가 쌀밥이 제일 좋다. 쌀밥만 많으면 요리가 됩니까? 거기는 소금도 있어야 되고 양파도 있어야 되고 파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파도 좀 사고 그런 식으로 좋은 요리를 많이 가집니다. 그게 뭐냐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아까 말했듯이 많이 벌어도 2억 벌으면 그게 물가 상승률 따지면 한 1억 가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전세 자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의 머리에다 투자를 하면 어때? 평생 먹고 살게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가 거기서 머물면 아마 그 기업에서 말단 직원으로서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가 했던 지금 LG U 플러스 있는 친구가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키는 건 하지. 그런데 석사 박사 해가지고 교수님이 돼 있어. 사업가가 돼 있어. CEO가 돼 있어.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 밑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 밑에 있는 거지 내가 평생 결론적으로 누구 밑에 있는 거 아니다. 누가 나를 케어해 주는 건 절대 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37.5세까지 사서 고생하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제 전화번호가 010-875-8507인데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케어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학과하고 그 다음에 학년하고 이메일 주소를 여기로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강의 자료 같은 거를 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외에도 앞으로 제가 다른 데서 시간상 오늘 다 이야기를 많이 못했지만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도 같이 제가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를 한 밤새도록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여기 설계과 저한테 메일 보낸 친구들은 안 보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 보내주세요. 일단 1학년 빼고 2학년들은 아마 그때 보냈는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학년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내실 때 오늘 그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거 이런 것도 좀 보내주세요. 배너실이라고 하는데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의 고민 이런 걸 오늘 강의로서 해소되지 않은 고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T자형인가 저도 그 만화도 너무 그 인상이 났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전문 학사만 가지고는 아까 제너리스트 넓게 좋습니다. 융합으로 넓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변만 파다 보면 모래나 석탄밖에 캘 수 없지만 더 깊게 심화된 교육으로 더 깊게 파야지만 금맥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그 기계설계과 전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 박남 교수님께서 저희 그 학사학위 전공치마과정 특강
Work by Day and Study by Night. 너무나 훌륭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